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오늘은 영등포 역세권 3080 플러스 도심공공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영등포역 남부지역의 임장차 나왔습니다. 영등포역 남측 영등포동 618-83번지 일대로 면적은 10만 1309제곱미터이며 역세권으로 선정된 후보지입니다. 해당 구역은 21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역세권 주거상업공일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사업 시행자는 LH입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희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역 조건은 노후 요건을 충족한 저층주거지역으로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동의 조건은 후보지 제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 예정지구 지정 제한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와 사업 추진 시행자 지정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사업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초 21년 8월 발표 시에는 국토부는 민간이 직접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와 비교해 수익성을 최대 30%포인트 높여줄 방침이며 용적률 상향 조정과 높이 기준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며 또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우선 처리해 사업 속도를 단축할 방침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도심공공 복합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확정됩니다. 기간 내 동의율 확보 실패 시 사업이 자동 취소됩니다. 앞서 공개된 공공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이 일대 집값 상승률이 안정적인 데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으로 급등할 여지가 크지 않아서입니다. 이사대책 발표일 이후 매입한 소유주에는 개발 이후 입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역은 23년 하반기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여론이 결집되고 있고 민간 재개발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등포 역세권 신길 1구역, 2구역, 4구역, 15구역 도림동 민간 재개발 찬성 주민들이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 활성화 위해 LH를 몰아내야 하며 LH 공공시행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신길 뉴타운 일대 LH 공공사업 시행 반대 여론 몰이가 가속화되고 있어 동의율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등포 역세권 민간재개발 준비위는 영등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도정법에 의해 조합 설립 방식으로 진행되면 총 2,800세대 건립이 가능하지만 현재 LH가 추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진행되는 공공주택복합사업은 2,500세대에 불과해 300세대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역세권은 약 500%에서 700% 용적률을 받을 수 있어 민간 재개발로 사업 추진 시 높은 비례율로 LH가 보상 수용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개발이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도 민간 재개발은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형태로 환급된 반면 공공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된다는 점이 확실한 차이점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2021년 6월 29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매매가 불가능해 향후 집값 상승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부동산 매매 거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보상가도 민간 재개발이 감정가와 주변 거래 가격을 반영하고 여기에 미래가치 프리미엄까지 반영해 감정가를 산정한 반면 LH는 공시지가와 주변 거래 시세를 반영한다지만 실제론 거래가 없다 보니 민간 재개발에 비해 훨씬 뒤처진 가격으로 보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영등포 역세권 주민 A씨는 평당 3천만원 하는 땅을 많이 받아야 1,500만원에 내줘야 하는데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 며 반대하는 반면에 영등포 역세권 주민 B씨는 민간 개발하면 지금 시작해도 2주, 착공까지 20년 걸린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대로 영원히 살자는 건가 하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혜택을 주고 재개발 사업을 일으켜 2,58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 사무실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 불법 현수막 신고에 영등포구청 직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많은 상가와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반대 여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상가 소유주인 주민 A씨는 대장동 원주민들은 시세가 평당 600만원인 땅을 280만원에 강제 수용당했고, 우리 지역도 공시지가 150% 정도 선에서 강제 수용당할 수 있다며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민간 주도 개발 방식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헐값 보상받고 닭장 아파트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년에서 30년간 개발이 정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역세권 주민대책위원장은 3년 한시로 진행되는 정부 사업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노후 빌라와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추위와 더위를 피할 방법이 없다며 이번 사업이 무산되면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깜깜이 사업 추진은 현장 주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주민대책협의회가 추산한 영등포 역세권의 주민 동의율은 57% 수준인데 추정 분담금과 분양가, 전용 면적별 공급 가구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모른 상태에서 모인 숫자입니다.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 열애는 높지만 세부 사업 계획에 따라 주민들 입장이 바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업 예정지구가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면적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급조되어 발표된 주택공급 사업 모델로 주민 3분의 2 동의로 나머지 3분의 1의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 수용하는 사업 모델로 집값 상승기에 설계된 정부 정책으로 주택시장 침체기를 맞은 현재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권 침해 문제와 수익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여러 곳에서 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전철역 플랫폼 기준 300m 이내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주거용도 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공공기여 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민간주도 재개발 사업입니다. 영등포 역세권 지역은 도심복합사업이 철회되거나 상권 지역을 재척해준다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인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울시에서 가장 호응이 좋은 재개발 사업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영등포 민간재개발 준비위 인사들은 서울시나 영등포구가 영등포 역세권은 물론이고 신길 1구역, 신길 2구역, 신길 4구역, 도림동, 신길 15구역에서 영등포역 일대 15만 평을 달하는 부지를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LH 공공재개발 부지로 지정한 것은 LH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이를 철회하고 영등포 역세권은 역세권 시프트 민간재개발이 조합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만큼 민간재개발로 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매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컨설팅하며 서울 전 지역의 재개발과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